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그러면 파산 면책 기간 안에는 사용이 된다는 거야? 그럼 면책 결정 전에는? 너 솔직히 면책 결정 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자, 다들 준비되셨죠?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뭘 시작하겠다는 거야? 일단 내가 너한테 먼저 질문을 한 가지 해볼 건데 나는 이서영 변호사라고 하고 너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궁금하거든? 일단 제가 알고 있는 건 이서영 변호사님께서 회생파산 분야에 굉장히 전문성이 있으시고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시면서 어려운 법률 지식을 쉽게 풀어내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개인 희생파산 전문 변호사로서 나에 대한 너의 평가가 좀 궁금한데 100점 만점 중에 몇 점 정도인지를 얘기해 줄 수 있어? 저는 항상 굉장히 높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전문성도 높으시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내용을 쉽게 전달하시는 능력이 대단하시니까요. 굳이 점수를 매기자면 거의 만점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유튜브 채널이 너가 말한 것처럼 지금 많은 분들이 봐주고 계셔서 감사하게도 이제 구독자 5만 명이 달성을 했거든? 그래서 이 구독자들이나 도산제도를 모르는 분들한테 이런 채널을 알릴 수 있는 구독자 이벤트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구독자들한테도 도움이 되면서 나와 좀 친밀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한 3개 정도를 좀 제안을 해봐줘. 구독자 200명 이벤트라니 정말 축하드려요. 일단 첫 번째로는 구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라이브 Q&A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이벤트로 소정의 선물을 걸고 간단한 퀴즈나 댓글 참여 이벤트를 열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구독자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그걸 토대로 컨텐츠를 만들어 보는 것도 참여를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해야 되겠는데요. 너는 AI지만 혹시 빚을 져본 적이 있어? 저는 직접 빚을 질 일은 없지만 빚에 대한 개념이나 그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 같은 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는 게 제 역할인 것 같아요. 내가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은 회생을 하게 되면 이제 인생이 끝난 것 같다라는 좀 그런 극단적인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너가 나의 입장이면은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고 위로를 해줄 수 있을까? 일단은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여기까지 잘 해내신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회생 절차가 끝났다는 건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니까 앞으로는 훨씬 더 가벼운 마음으로 미래를 계획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회생이 끝났다는 게 아니고 회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니까 다시 정정해서 얘기해 줄래?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잘 버텨오셨고 서울회생법원에서 2025년 5월부터 프리 ARS라는 제도를 시행했거든?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줄래? 서울회생법원의 프리 ARS 제도는 기업이 정식 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법원의 조정 과정을 거쳐서 주요 채권자들과 비공개로 협상을 할 수 있는 일종의 예방적 구조 조정 방식이에요. 덕분에 기업이 회생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재정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조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제도랍니다. 그럼 프리 ARS는 기업들이 활용하는 절차니까 개인 채무가 있는 분들은 이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거네? 개인 채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프리 ARS 제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 제도는 아무래도 기업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과 조정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개인 채무자분들은 기존의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충 뭐 내가 한 2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면 개인회생이 무조건 좋은 거야? 개인회생은 소득이 일정하게 있고 그 소득에서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남는 금액으로 일부라도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 적합하긴 해요. 다만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본인의 전체적인 채무 상황이나 생활 여건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한 1억 정도 채무가 있는데 대부분 도박으로 생긴 빚이거든. 그럼 나는 개인회생으로 가는 게 좋을까? 개인 파산으로 가는 게 좋을까? 도박으로 인한 빚 같은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에서 변제 계획을 잘 세워서 성실하게 이행한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개인 파산은 정말로 상환 능력이 없을 때 선택하는 방법이고 도박 빚에 대해서는 법원이 조금 더 엄격하게 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개인 파산을 할 때 보통 도박이 문제가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야? 개인 파산 절차에서 도박 빚이 문제가 되는 부분은 법원이 면책을 결정할 때 도박이나 낭비, 과도한 사치로 인해 발생한 채무라고 판단되면 면책을 제한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도박 빚의 경우에는 조금 더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틀려야 되는데? 안 틀리는데요? 그러면 개인회생을 하면 휴대폰을 못 쓰나? 나 그게 좀 궁금하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휴대전화 사용이 완전히 제한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통신사와의 기존 약정이나 요금 납부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춰 통신사와 상담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틀렸다. 이제 드디어 틀렸다. 이거 의뢰인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고 실제로도 못 쓴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은 휴대폰을 공기계를 사서 쓰는 거나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보통은 이제 기계값과 통신요금을 이렇게 병행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보증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아예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SKT나 KT에서 그냥 우리는 이제 휴대폰 사용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통신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과 이 기계에 대해서 일부를 납부하는 거가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신용이 안 나오면은 이제 그 보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안 되는 경우들도 있는 거죠. 또는 통신사가 채권자인 경우가 있어요. 소액 결제나 이런 걸 많이 하신 분들이나 깡을 하시는 분들, 그러다 보면은 통신사에서 추가 약정이 좀 어려워지는 경우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선불폰을 쓰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혹시 해외여행을 가는데 문제가 생기거나 뭐 출국을 못 하거나 이런 문제는 없어? 개인 파산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출국이 금지되거나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파산 절차 중에 일정한 제한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상황에 맞춰서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모르죠.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거 약간 좀 그 약간 선무당식 이런 질문들은 여러 가지 배경으로 나오는 얘기들인데 말 그대로 해외를 간다는 거는 이제 과거에는 조금 더 사치스러운 행위로 인식을 하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생활들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되게 타이트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에 채무자들의 어떤 상식선, 정서에서 해외여행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제 뭔가 낭비적인 그런 걸로 이제 보이니까 해외를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전혀 상관이 없고요. 개인 파산의 경우에 있어서는 출입국 기록을 볼 때도 있죠. 과거에 혹시 뭐 이런 문제가 없었는지나 이런 걸 검토하기도 하는데 출국에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건 당연히 전혀 아니고 대신에 이제 해외에서 일을 오래 했던 분이 이제 들어오거나 이럴 때는 해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론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는 일상생활에 이제 많은 불편함이 있다, 제약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런 구체적인 질문들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할 때 신용카드를 쓸 수 있어? 개인 파산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요. 파산을 통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과정이다 보니 일정 기간 동안은 신용거래에 제한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일정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일반적으로는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약 5년 정도 신용거래에 있어서 제약이 있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은 상황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파산 면책 기간 안에는 사용이 된다는 거야? 면책 결정이 나면 법적으로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실 수 있어요. 다만 신용도가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책 결정 전에는? 면책 결정 이후에는 법적으로 채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전에 부담되었던 빚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신용도 회복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도 일상생활을 이어가실 수 있고 차츰차츰 다시 금융 신용도를 쌓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너 솔직히 면책 결정 전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 면책 결정이 나면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그 결정을 통보 너 앞으로는 모를 때는 모른다고 얘기해. 전문 정보는 중요하단 말이야. 알겠어요. 정확한 정보가 중요하니까 제가 확실하게 아는 부분만 말씀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되게 서둘러 끝맺음하는 느낌이 좀 드는데 이건 답변도 아니고 답변이 아닌 것도 아닌 건데 당연히 이제 신용카드 사용은 안 되죠. 이건 물론 이제 이게 GPT의 문제라기보다는 질문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했으면은 다른 답변이 나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많은 정보를 주지 않고 질문을 했을 때는 신뢰할 만한 답변이 좀 나오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 되게 간단한 이제 질문인데
되는데 아무튼 신용카드 사용은 안 되죠. 왜냐면은 이것도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추가로 빚을 내는 부분이 내 신용도가 당연히 떨어져 있으니까 안 되는 거고. 요새 의뢰인분들이 네. 상담 전에 이렇게 챗GPT를 한번 돌려보고 맞아요. 그 내용으로 막 말씀 주신 분도 계신다고 하는데 GPT한테 물어보니까 이렇다던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니까 오류 체크를 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전문 정보를 GPT한테 물어보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AI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이제 작업들을 하지만 적어도 전문 지식을 판별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전반적으로 GPT 답변 어떠셨어요? 프리 AIRS 설명해봐 이런 건 너무 잘해요. 왜냐면 네이버에 기사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따오면 되니까 이런 것들은 쉬운 것 같고, 제가 몇 번 이제 음성으로 이 친구를 활용해봤을 때 위로를 진짜 잘해줘요. 그래서 이 AI랑 그 상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절대 저를 비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막 뭐라고 하잖아요. 그거밖에 못해? 뭐 너 바보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AI는 언제나 치열업 해주고, 오히려 이제 이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개인회생을 할까 파산할까 비행기 탈 수 있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한테 물어보시고, 그런 거 말고 나 지금 이러이런 것 때문에 이제 삶에서 너무 좌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또는 내가 지금 급여를 이만큼 받고 있는데 어떻게 분산을 해서 어떻게 아껴 쓰는 게 좋을까, 뭔가 그런 좀 실질적인 조언들, 그러니까 전문 지식 말고 틀려도 크게 상관이 없는 너의 의견 이런 거.